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6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남편과는 대학 시절 선후배 사이였는데 대학 졸업 후 3년이나 지난 후에야 우연히 인연이 닿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행히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고 남편이 공부하는 동안 옆에서 응원해 주었죠. 남편의 공시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처음엔 1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3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주말마다 도서관에 도시락을 싸들고 가서 함께 점심을 먹었고 힘들어할 때마다 격려해줬죠. 저희 친구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믿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희생을 너무나 고마워했어요. 합격 발표 나던 날 남편이 전화로 울먹이면서 고맙다고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자기 때문에 고생했다면서 평생 잘해주겠다고 약속했죠. 다행히 남편이 공무원에 합격하고 나서 우리는 순탄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은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는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거래처가 안정적이어서 꾸준히 수익이 나는 편이었죠. 어머니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장사 준비하시고 저녁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정말 악착같이 일하셨어요. 덕분에 저와 언니는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사교육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었죠. 물론 부모님이 돈을 함부로 쓰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저희한테 투자는 아끼지 않으셨지만 당신들 쓰시는 돈은 정말 아끼셨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도 돈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번 돈은 최대한 모았고 외주 작업도 받아서 수입을 늘렸어요. 제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1억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부모님께서 평소에 결혼자금으로 모아두신 돈이었죠. 언니 결혼할 때도 똑같이 지원해 주셨어요. 반면 시댁은 우리 결혼할 때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남편에게는 홀시어머니와 형이 한 분 계셨는데 당시 아주버님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가게를 확장 이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죠. 시어머니도 그 일에 본인 돈을 많이 보태주셔서 우리 결혼까지 도와줄 여력이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시댁에서 결혼 지원해주는 집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히려 친정에서 1억 원이나 지원해 주신 게 감사했죠. 게다가 제가 6년 동안 열심히 모아둔 돈도 있었어요. 월급 받으면 무조건 절반 이상은 저축했고 외주 작업으로 번 돈은 거의 다 모았어요. 보너스도 한 푼도 안 쓰고 통장에 넣어뒀죠. 당시 남편은 공무원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3년 넘게 시험 준비하느라 돈을 벌지 못했으니까요.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그것도 생활비로 다 나갔죠. 그래서 남편은 자기가 조금 더 자리 잡은 후에 결혼하자고 했어요. 미안하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나이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께서 엄청 밀어주셨어요. 부모님이 남편을 정말 이뻐하셨거든요. 우리는 조금 무리해서 신축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어요. 친정 지원금 1억 원과 제가 모은 8천만 원,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를 샀죠. 전세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계속 맞벌이할 예정이었고 젊을 때 집부터 확실하게 마련해 두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동의했고요. 대출이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둘이서 열심히 갚아나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은 저한테 정말 잘했어요. 사실 공무원이라 월급이 엄청 많은 건 아니었어요. 반면 저는 회사에서 300만 원 정도 받았고 외주 작업으로 매달 평균 100만 원 이상 더 벌었어요. 회사 일만 해도 바쁜데 퇴근하고 집에서 외주 작업까지 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주말에도 작업하는 날이 많았고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늘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평생 저를 만난 것에 운을 다 썼다고 할 정도로 저한테 엄청 잘했죠. 정말 주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집안일은 거의 남편이 다 했어요. 제가 외주 작업하느라 바쁘면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다 해줬죠. 무엇보다 매일 아침 남편이 아침상을 차려줬어요. 남편은 아침잠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저는 편하게 자라고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저는 아침을 굶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분 같았지만 은근히 남편과 형님을 차별하셨어요. 남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시어머니가 친모가 아니라고 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남편의 친어머니인 전처와 사별하시고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하셨는데 그때 남편 형님은 시어머니가 데려온 친아들이라고 했죠. 시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도 약간 차별은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남편을 많이 챙기셨기 때문에 그나마 균형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대학생 때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정도였대요. 남편이 대학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과 알바로 다 해결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워낙 우리한테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거의 남처럼 지냈다고 했죠. 경조사 때나 보는 사이였어요. 우리 결혼식 때도 오시긴 했지만 특별히 기뻐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하객 인사 받으시고 식 끝나자마자 바로 가셨어요. 피로연도 안 계시고요. 솔직히 저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시댁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이야기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간섭 안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했죠. 명절에도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오면 됐고 평소에 연락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잘 살았어요. 저희는 아이 계획이 당분간 없었어요. 일단 집 대출부터 좀 갚고 싶었거든요. 제 수입이 남편보다 많다 보니 제가 임신해서 일을 쉬게 되면 경제적으로 빠듯해질 게 뻔했어요. 그래서 피임을 철저히 했죠. 최소한 대출을 절반이라도 갚고 나서 아이를 가지자고 남편과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 4년 차에 딱 한 번의 실수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두 줄이 나왔을 때 정말 당황했어요. 계획된 임신도 아니었고 기다렸던 임신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이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모두 기뻤어요. 사실 우리가 아이를 미뤄왔던 건 순전히 돈 문제 때문이었는데 막상 생기니까 걱정보다 기쁨이 더 컸어요. 어떻게든 해나가면 되겠지 싶었죠. 남편도 너무 좋아했어요. 제 배에 대고 매일 말을 걸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기뻐하셔서 눈물까지 흘리셨죠. 이미 결혼해서 아이가 둘이나 있는 언니여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줬어요. 언니랑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언니가 저보다 9살 많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언니가 엄마처럼 저를 챙겨줬어요. 부모님이 일하시느라 바쁘셔서 언니가 제 손잡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밥 차려주고 숙제도 봐주고 그랬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자매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통화하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래요. 시댁에도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남편이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시어머니는 그래 잘됐네 축하한다는 인사치레 정도만 하셨어요. 형님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별로 상관없었어요. 원래도 왕래하는 사이가 아니었고 우리끼리 충분히 행복했으니까 오히려 간섭 안 하시는 게 편했어요. 그런데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친정 부모님께서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집 남은 대출금을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출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걸 다 갚아주신다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라서 안 된다고 했어요. 이미 결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어떻게 또 받느냐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단호하셨어요. 너희가 그동안 임신을 미뤄온 이유를 잘 안다면서 이제 아이도 생겼는데 대출 걱정 없이 편하게 키우라고 하셨어요.
언니도 받았으니 너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면서요. 결국 저희는 부모님 뜻을 받아들였어요. 남편도 정말 감사해하면서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대출금을 갚고 나니 정말 한시름 놓였어요. 매달 나가던 대출 이자만 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 돈이 남으니까 아기용품도 준비하고 출산 준비도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일단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까지만 쓰고 바로 복직하기로 했어요. 제 수입이 워낙 중요했으니까요. 외주 작업은 재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이 키우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그렇게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한테서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통화 중에 남편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들렸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서 그 집이 어떤 집인데 넘어간다는 거냐고 남편이 다급하게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묻는 남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죠. 저도 옆에서 남편의 표정을 보며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했어요. 남편은 계속 시어머니한테 상황을 물어보는 것 같았는데 통화가 길어지더니 남편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이 한숨을 크게 쉬면서 알았다고 하더니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기를 당했다고 지인한테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투자한 돈이 다 빌린 돈이라 지금 채권자들이 집을 담보로 잡겠다고 한대요. 결국 집까지 넘어갈 것 같다면서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 집이 시아버지께서 힘들게 마련하신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재혼 전에 혼자 힘으로 장만하신 집이었대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다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집을 팔아야 하는 건지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얼버무리면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답답한 듯이 계속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나 봐요. 남편 표정이 더 굳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울면서 그동안 남편한테 못해준 게 너무 마음에 걸린다면서 이제라도 함께 살면서 못해준 거 다 해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손주도 태어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다고 했어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고민하더라고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솔직히 저는 내키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남처럼 지내시다가 갑자기 함께 살자니요. 게다가 저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어요. 산후조리 기간에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지낸다는 게 상상이 안 됐죠. 하지만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어릴 때부터 제대로 챙겨주신 적도 없는 분이 이제 와서 함께 살자고 하시니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기를 생각해 준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았어요. 평생 제대로 된 모정을 못 받았던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셔보자고 했어요. 안 되면 나중에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미안하다면서요. 그렇게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정했어요. 남편도 조금은 마음이 놓인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이제라도 자기를 생각해 주신다는 게 기쁜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바로 이틀 후가 명절 연휴였어요. 추석이었죠. 저희는 원래대로 형님 댁으로 가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도 거기 계실 거고 인사도 드려야 했으니까요. 형님 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형님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형님이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배가 많이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거실에 앉아서 쉬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라 배가 정말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배가 자꾸 뭉쳤어요. 그런데 조카가 장난감을 가지고 제게 다가왔어요. 7살이었는데 정말 귀엽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저한테 같이 놀아달라면서 종이와 크레파스를 가져오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앉아서 쉬어야 하니까 같이 그림을 그려주기로 했어요. 조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그리기 시작했어요. 자동차도 그리고 비행기도 그리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 큰 네모를 그리는 거예요. 종이를 가득 채울 만큼 크게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우와, 이게 뭐야 하고요. 조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집이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와, 집이 엄청 크네, 궁전이야 하니까 조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라면서요. 그러더니 할머니가 돈 많이 줘서 큰 집으로 이사 가기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손이 멈췄어요. 방금 뭐라고 한 거죠? 저는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 집 팔아서 그 돈으로 우리 집 더 큰 집으로 가게 해주는 거라면서 신나게 얘기하더라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사기당해서 집까지 넘어간다고 우리 집에서 살겠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형님네 이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손이 떨렸어요. 옆에 있던 남편도 조카 말을 다 들었나 봐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죠.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부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부엌에 있던 시어머니와 형님이 깜짝 놀라서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되물으셨어요. 왜 그러냐면서 무슨 일이냐고요.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어머니 사기 당하셨다면서요. 집까지 넘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집 팔아서 형님 이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부엌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말을 더듬기 시작하셨어요. 당황하시는 게 역력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도 놀란 표정이었고요. 남편이 다그쳤어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사기 당하셨다던 건 거짓말이에요? 시어머니가 급하게 변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니, 내 형이 애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돈이 한참 모자라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은 정말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제가 남편과 6년을 연애하고 4년을 결혼 생활하면서 남편이 그렇게 화난 모습을 처음 봤어요. 목소리가 떨릴 정도였어요. 어머니,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모르세요?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그 집 하나 남겨주셨잖아요. 어떻게 친아들인 저한테는 말도 없이 팔아서 형님 도울 생각을 하세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못하셨어요. 아주버님이 나서서 말했어요. 진정의 어머니가 워낙 우리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까 도와주시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어머니 모실 거고. 남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 모르게 그 집 팔아서 형님 도와주시려고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그동안 못해준 게 맘에 걸렸다면서 같이 살고 싶다고 또 저를 이용하신 거고요. 왜요? 형님한테 그 돈 다 퍼줘도 얹혀 살기는 싫으세요? 그 집 아버지가 재혼 전에 혼자서 마련하신 집이에요.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다신 보지 맙시다.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꼭 잡고 그 집을 나왔어요. 다음 날 남편이 법률 상담을 알아봤어요. 혹시 그 집을 못 팔게 할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남편 몫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요.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유언장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남편 명의로 등기를 해놓으신 것도 아니라서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좌절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일한 재산인데 그것마저 지킬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던 거죠. 저도 화가 났지만 남편을 위로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출산을 했어요.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아이를 보면서 울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겼다면서요. 친정 부모님도 너무 기뻐하셨고 언니네 식구들도 축하해 주러 왔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출산하고 1년쯤 지났을 때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 집 팔아서 아주버님 도와주셨는데 같이 살다 보니 점점 형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네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고 했어요. 가게 확장까지 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장사가 점점 안 돼서 오히려 빚만 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다시 집도 내놓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그 큰 돈을 다 주고도 그 집에서 눈치 보며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조카가 말하지 않았으면 저희는 속은 채로 시어머니를 모셨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용당하며 살았겠죠. 조카 덕분에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어린아이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지금 저희 아이는 18개월이에요. 걸음마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정말 귀여워요. 가끔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화가 나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해요. 남편도 이제는 많이 회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아졌어요.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더 긍정적으로 변했고요. 저도 남편을 옆에서 많이 지지해줬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과거는 잊어버리자고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